나는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로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도 중년의 치열한 책임감도 다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삶이란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은 날들이 어찌해야 가장 값지게 흘러갈 수 있는지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는 게 무료하고 재미없어지는데 이 나이에도 과연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나이야말로 진정한 유쾌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고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내 가슴이 원하는 작은 기쁨들만을 척차도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을 지나 2026년이 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서고 있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분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첫 2, 3년 사이에 의미 상실감과 가벼운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책상과 마주했을 때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더군요.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쾌함이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접 겪고 또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보며 정리한 5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입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법, 유머와 여유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법, 이 5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으며 하나씩 껴안아갈수록 노후라는 시간이 점점 더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강의실이 아니라 조용한 방 안에서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유쾌함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크고 화려한 성취를 쫓느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탑보다 아침 햇살 한 줄기 손끝에 닿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훨씬 더 오래 마음을 채워주더군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0이 넘으신 이현숙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떠난 뒤 남편마저 은퇴하고 나니 집안은 고요해졌고 그녀의 가슴은 더 고요해졌지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걸까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구석에 방치된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잎이 다 시들어 죽은 줄 알았던 그 화분에서 아주 가느다란 새순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더군요. 그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물 한 모금을 주고 잎사귀에 떨어진 먼지를 손수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과 나누는 조용한 시간이 그녀의 하루를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행복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90대에 접어들 무렵 창가에 두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펼쳤지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 책의 한 구절이 이제는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 그 모든 것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통계를 보면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30% 가까이가 일상에서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 놓쳐버린 것일 뿐이라고. 노년에 이르면 야망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대신 아주 작은 순간들이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손주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를 채웁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느낀 것에 달려있다는 옛 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마시는 차 한 잔을 그냥 넘기지 말고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전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입안에서 퍼지는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의식이 모여 여러분의 일상을 은은한 기쁨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한 번의 큰 기쁨보다 매일의 작은 즐거움이 더 오래 갑니다. 노년은 바로 그 작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지혜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망령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머무르는 법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큰 꿈을 꾸던 분이었지요. 사업이 잘 풀릴 때는 동네에서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그분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그때 그 땅만 안 팔았더라면, 그 사업만 성공했더라면 이었습니다. 몸은 지금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30년 전 실패한 현장에 머물러 있더군요. 가끔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병이라도 걸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텐데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그분의 오늘은 늘 제 빛이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눈앞에 있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창밖 화창한 날씨도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요. 과거는 이미 먼지가 된 기록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요. 한국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는 분들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25%를 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의미 상실과 함께 과거 후회와 미래 불안이 뒤섞인 마음의 무게였지요. 저 역시 70대에 접어들 무렵 비슷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구하고 가르치던 일들이 끝나고 나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면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지금 입안에 머무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등에 닿는 의자의 감촉을 느끼는 것, 코끝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살짝 닫아두는 일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그 말씀을 듣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미래의 불안이 찾아오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되뇌며 지금 눈앞의 현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오직 밥알 하나하나에 씹히는 느낌과 국물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산책할 때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단단함과 바람이 스치는 뺨의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더군요. 현재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실감되었습니다. 옛 현자가 말했듯이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할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내 몸에게 수고했다고 속으로 말하며 이불의 포근함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현재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작은 일상이 특별한 축제로 변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유쾌함은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현재를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미래의 걱정은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라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유는 다음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유머와 여유,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힘, 바로 유머와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번째 지혜,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 유머가 더 쉽게 피어나지요. 제가 아는 박준상 어르신은 평생 원칙주의자로 사셨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시던 분이었지요.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한참 헤매다 결국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나이에 바보가 됐구나 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릴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분의 노년을 점점 더 무겁고 캄캄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또 안경 찾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경이 나보다 더 높은 데서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나 보군. 머리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맛이 있나 보다. 그 한마디에 모임 분위기가 확 밝아졌고 친구들도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준상 어르신의 마음에 넉넉한 여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딱 맞는구나. 노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흐릿해지며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극복된 셈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힘든 부분이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오십 60대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식 자랑을 못 들으면 속상하다거나 동창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답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박수를 받는 게 삶의 일부였습니다. 은퇴 후 그 박수가 사라지니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요.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은 나 자신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박준석 어르신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높은 직함과 자식의 성공을 자랑거리로 삼아오신 분이었죠. 은퇴 후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비싼 차나 손주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집에 돌아와 짜증을 내셨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홀로 숲길을 걷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 이야기일 뿐이야. 내 행복은 내가 정하는 거지. 그 후로 그분은 과시용 모임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혼자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지만 숲속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호흡만 듣다 보니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구나. 노년의 변화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름은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고통을 잊게 해주려는 신의 배려일지도 모르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오늘도 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소한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유무와 여유는 전염됩니다. 스스로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고 노후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처럼 변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작고 소박합니다. 그래, 다 별거 아니야 하고 빙그레 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유머로 무게를 덜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다음 지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고 현재에 머물며 유머와 여유로 삶을 가볍게 만들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에는 이제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않고 풍요롭게 가꾸는 법,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한 축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종수 어르신은 평생 마당발로 불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늘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모임에 나가느라 단 한순간도 혼자 있는 법이 없었지요. 그분에게 고독은 곧 버림받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임을 끊고 집에만 머무르게 되자 텅 빈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며 지독한 고립감에 빠지셨지요. 하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그분에게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씨, 평생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답하느라 정작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소. 이제야 비로소 그 시간을 얻은 거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클래식 음악 한 곡을 틀고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방안을 채우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 들더군요. 또 도서관에서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책들을 하나씩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되고 다리가 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 속 문장들이 오랜 친구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음악의 선율은 시끄러운 세상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었지요.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꽉 찰 수 있구나. 그분은 이제 누군가와 약속을 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서재에 앉아 사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루함을 이기는 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일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40%가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놓쳐온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진짜 나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저 역시 90대에 접어든 후로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작은 습관이지요. 때로는 책 한 권을 다시 펼쳐 읽고, 때로는
창밖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제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조금씩 배우거나 악기를 만져보거나 아니면 그냥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것. 이런 사소한 정신적 활동들이 뇌를 깨우고 삶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로 정적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 호흡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낡아갈지언정 정신은 날마다 새로운 샘물처럼 맑게 솟아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하고 평온한 기운이 주변에 따뜻하게 퍼져 나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이 고독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든든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5가지 지혜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현재에 머무르며 유머와 여유로 무게를 들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노후의 유쾌함은 외부 조건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이 내리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젊었을 때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타인의 박수 없이도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는 때입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주인공인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무거운 한숨 대신 가벼운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후회 대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세상 누구보다 존엄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마음껏 웃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